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먹는 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정수 과정을 점검해봤습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석탄 화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국내 최초 사례로 꼽힙니다. 홍성의 한 집성촌에 있는 돌로 된 보관함이 처음으로 개봉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내용물 확인에 나선 건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충남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량은 5,200여 건으로 전달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먹는 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괜찮은지 믿고 마셔도 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서산에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점검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 혹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죠. 우리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가끔 보게 돼요. 이렇게 진짜 유충이 나오는지. 나오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만 안 그런다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필터 같은 것도 뭐 구매 좀 할 생각이고. 충남 서산에선 유충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는가 하면 지자체에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확인 결과 현재까지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인지면에 있는 한 배수장입니다. 실제로 수돗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산의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4,800만 리터. 보령 정수장에서 흘려보낸 물이 서산 지역 14개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정수장에선 침전물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소독을 하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문제가 된 건 활성탄 여과를 추가한 고도 처리 공정입니다. 환경부는 수추로 만든 여과지에 깔따구 성충이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있고 여과지 세척 주기도 표준 공정보다 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 정수장의 경우 활성탄 여과가 없는 표준 공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충망 보강과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 점검과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내 혹시라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인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석탄 화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대표하는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23일 열렸습니다. 성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 에코파워는 30여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에는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발전 설비가 들어서는데요. 연간 13,000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3,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또 한 해 동안 5,700여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당진 에코파워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지난 2012년 석탄 화력발전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2기가 건설될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안 된다며 범대위를 구성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막았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광화문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당진 에코파워는 액화 천연가스인 LNG 발전소로 연료가 전환됐는데요. 하지만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반대를 이어갔고 다시 2018년 5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기존 발전소 계획이 취소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홍성의 한 집성촌에는 이른바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 돌로 된 보관함이 있습니다. 족보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될 뿐 그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 주변에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개봉하는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주시 참판공파 세덕단입니다. 조상의 덕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조선 후기인 1890년에 후손들이 건립했습니다. 홍성에 처음 정착한 파시조를 비롯해 조상 10명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안의 대표적 인물로는 홍성 출신 김좌진 장군의 부인 오숙근 여사와 동학 농민운동 때 홍주향교를 지킨 오경근 의사가 꼽힙니다. 그런데 이곳 한쪽에는 돌로 된 보관함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 집송촌 주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타임캡슐로 불리는데 족보가 들어있다는 말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저 어른들이 여기다 족보 여기다 모시는데 숯도 놓고 여기다 했다는데 그 당시 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왔어요. 중요한 기록물을 화재나 도난 등으로 잃지 않기 위해 만든 보관함으로 추정됩니다. 문중은 최소 수십 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된 타임캡슐을 22일 처음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 역사나 인물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오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임캡슐에 있는 이 돌 안에 있는 것은 해주 오씨 분들이 관련은 그런 족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주 오씨들 중앙정치회 회장님이 비롯한 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떤 거로 어떤 서류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개봉 작업은 문화재 전문가와 홍성군 담당자,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윗돌과 아랫돌 사이 접합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길 20여 분. 한자 몇 자가 적힌 낡은 종이 조각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습기와 벌레 때문에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는 일제강점기 쓰여진 책으로 세덕단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는 기대도 많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서 참 귀한 자료가 나오겠다 했는데 오랜 전에 보관 상태가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보존 기술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막상 개봉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 보존 상태가 나빠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 문중은 전문기관에 복원을 맡긴 뒤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살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달 충남 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충남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200여 건으로 5월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거래량은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이상 올랐습니다. 인근 세종의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244% 이상 크게 늘었고 대전은 7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의 한 농가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60대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22일 오후 8시 32분쯤 남양면 용두리의 한 농가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창고 1개동과 자전거 2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65살 집주인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 창고에서 연기가 솟아올라 119에 신고했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역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대학들이 최소 논의 단계에 착수했거나 등록금 반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학업 장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록금 반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1학기 중반부터 흘러나온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들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지만 현재는 이미 반환을 결정했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예고하면서 등록금 반환 불씨를 당겼습니다. 교육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핵심 기준을 대학의 자구 노력을 내세워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압박한 것입니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기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전문대학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실무학과 위주의 전문대 특성상 원격 수업으로 인한 장비 구입, 서버 구축 등 준비부터 신입생 충원율도 미달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전문대들은 교무회의 등을 통해 등록금 여론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지수로 당장 2학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역 전문대 중 일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검토조차 아직 못한 곳도 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이제는 등록금 반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내세우는 대학은 없는 상태라며 등록금 반환 여론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대학들은 각 재정 상황에 맞게 관련 대책들을 속속히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신진도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에서 다수의 한시 등이 발견됐습니다. 태안군과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조선 수군의 명단이 적힌 수군 군적부와 한시가 발견된 후 수거된 벽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한시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신진도 고관은 1843년에 건립됐으며 광 6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안흥진 수군을 관리했던 관가 건물로 추정됩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달 중 6천여 명에게 1인당 34장씩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의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로 시는 지난해에도 13만여 장의 마스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 LED 조명이 달린 형형색 색의 우산 그늘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태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만리포 해수욕장 상업지구 400m 구간에 우산 그늘 쉼터를 운영하고 차량 진입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는데요. 우산 그늘 쉼터에서는 물총과 비눗방울 놀이 등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김 군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홍주읍성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31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홍주읍성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자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에서 등교 수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와 관련해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10대 외국인인 아산 187번 확진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 모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나 입국자 가족의 경우 등교나 출근을 중지시키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번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